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오늘은 프리캐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좀 워크플로우 같은 이제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캐드라는 게 어떤 툴인지, 그리고 프리캐드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퓨전 360이라든가 뭐 인벤터, 뭐 카티아 한 이 정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라이노나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걸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프리캐드를 딱 열어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UI가 좀 약간 카티아랑 좀 컨셉은 좀 비슷한데, 워크벤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캐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원하는 뭐 프린팅을 하려고 하면은 STL을 뽑기까지의 과정이, 뭐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텝을 뽑기까지의 과정이, 또는 뭐 2D 도면화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디테일한 강좌들은 이제 차후에 이제 영상을 계속 올려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프리캐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툴인가 이런 거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프리캐드라고 하는 툴은 프리캐드 org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이제 가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프리캐드 1.0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작년 말쯤에 1.0 버전이 정식으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0.24 버전인가 그랬었는데, 그 버전에서도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니,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 버전을 가지고서 실무나 뭐 이런 데 적용을 해도 가능을 했습니다. 근데 뭐 UI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버그들도 좀 있고 사용하기에 조금 좀 애로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회피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쓴다 이런 건 아니고, 손을 몇 번 더 움직여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이제 1.0이 2024년 말 1.0이 릴리즈가 됐고, 이 1.0 버전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유저분들이 프리캐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전에서 조그만하게 이제 설계도 하고 뭐 제어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데, 카테시안 봇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뭐 필요한 기구 설계를 뭐 이제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실무에 적용을 해서 가공하고 실제 동작시켜 보더라도 크게 뭐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3D 프린팅을 걸었을 때 뭔가 뭐 치수가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뭐 컨버팅을 했을 때 뭐 이런 문제들도 없었고,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 툴 때문에 사실은 돈이 꽤 많이 굳었죠. 무료다 보니까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그러니까 회사에 보면은 PC들이 막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에 물려져 있는 PC, 뭐 다른 뭐 테스트하는 PC, 그리고 또 실제로 장비를 내보냈을 때 저희가 이제 프린터를 좀 만들어서 납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프린터에서도 바로바로 STL이 임의로 만든 그런 STL이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그냥 그 PC에서 툴 깔아주고 바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편했어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냥 마음껏 설치하고 쓰시고, 상업적인 용도, 비상업적인 용도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써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비용 없이 모든 인원들한테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개인 개발자라고 하신다면 또 어둠의 경로 같은 걸로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개발자인데 뭐 솔리드웍스나 이런 거를 사서 쓰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암암리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퓨전 360도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이거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는 사실 뭐 그럴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툴을 써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되니까 어떻게 끌고서 쓴 거지, 취미로 하라라고 했으면은 금방금방 안 늘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쭉 열심히 생업에 적용해서 써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이 툴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0 버전이 릴리즈가 돼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설치를 좀 해놨습니다 벌써. 그래가지고
얘를 좀 지워야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프리캐드를 지우실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1.00 버전인데 조만간에 1.1 버전이 또 릴리즈가 될 거고요. 계속 릴리즈가 돼요. 이제 근데 여기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1.0 버전 이전에서는 새로운 걸 깐다고 해서 기존 게 없어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0.1 버전이다 깔려져 있는데 0.2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0.1 버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0.1 버전이 그대로 있고 0.2 버전이 새로 다시 설치가 돼요.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전 버전을 지워도 좋고 안 지워도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0.1 버전에서 어떤 그 설치되었던 애드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깨끗하게 쓰고 싶다. 뭐 툴킷이나 이런 게 남아 있어서 나는 아예 깨끗하게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버전을 삭제해야 되는데 기존의 버전을 삭제할 때 그냥 막 삭제 그냥 저기 잘 삭제를 하셔야지 돼요. 잘 삭제를 안 하시면은 그 애드온들이 그대로 남아서 새로 설치를 하더라도 그대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클린하게 삭제를 하는지 그거 지금 여기서 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언인스톨을 켜시고요. 넥스트를 쭉쭉 누르시면 윈도우즈에서는 자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FreeCAD 유저 프리퍼런스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지 기존의 내 설정들이 전부 다 싹 날라가고 새로 설치를 하면 깔끔한 세차 느낌 이런 거를 이제 만나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그런 이제 설정과 뭐 서드파티의 애드온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올라오고 새로운 버전과 호환 안 되고 막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밑에 상태창에 막 뭐 문제 있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버전 까실 때는 깔끔하게 새로 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언인스톨을 하면 뭐 순식간에 잘 지워집니다. 자, 그 사이에 일단 저는 다운을 좀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now를 하시면 자, 이 프리캐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잠시만요. 애드온들 다 지워지는데 괜찮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애드온들 뭐 다시 깔면 됩니다. 자, 몇 개 깔아놓은 게 없어서 네, 이렇게 해놓고 자, 이 프리캐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윈도우즈 지원되고요. 맥 지원되고 그 다음에 리눅스가 또 지원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맥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맥을 쓰시는데 맥에서 사실 이 프리캐드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뭔가 만만하게 쓸만한 그 3D 설계 툴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 퓨전 360이 그나마 그래도 쓸만하고, 뭐 솔리드웍스 맥 버전 뭐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카티아 맥 버전, 인벤터 맥 버전 있을 것 같아요. 어둠의 경로로 쓰신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못 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맥까지 다 지원을 하고 인텔이나 뭐 애플 실리콘 다 지원하고 리눅스까지 다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런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X86 64 인스톨러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일단 여기 지금 전에 벌써 다운을 많이 받아서 요거 클릭해 주시고 설치 들어갑니다. 자, 넥스트 그냥 쭉 누르시면 되고요. 뭐 따로 설정하실 때 주의하실 건 없습니다. 이제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죠. 프리캐드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저장했던 게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거고 이거는 필요 없고
처음 시작하시면은 이런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전부 다 지워지고 설정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언어는 한국어는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쓰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유튜브에서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잉글리시로 그냥 하고 쓰시는 게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찾아보기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잉글리시로 쓰시고, 저도 잉글리시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유닛 시스템이죠. 그래서 밀리미터, 킬로그램, 초도 뭐 이렇게 되고, 내비게이션 스타일은 뭐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CAD가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라이트, 오픈, 프리캐드, 뭐 라이트, 다크 있는데 다크가 좋습니다. 라이트는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다크로 놓고 돈 하시면 준비는 다 끝난 거고요. 상상력을 발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메뉴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메뉴들이 뭐 파일 뷰 뭐 쭉쭉쭉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저는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은 꼭 하는 작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뷰에 보면은 이제 그 패널이 있는데, 패널에서 패널을 다 켜고 씁니다, 저는. 그래서 선택 항목 보기, 요거 이제 검색하는 거요. 나중에 그 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어디 붙어 있는지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 파트 이름 입력해가지고 찾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패널에서 이제 파이썬 콘솔 패널에서 보고서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전 버전에서 쓰다 보니까 생긴 습관인데요. 명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파이썬 콘솔 쪽을 보면은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보고서 보기를 보면 내가 뭔가를 수행을 했을 때 에러가 팝업을 안 뜨는 친구들도 있어요. 팝업을 안 떠서 여기 리스트를 봐서 문제 있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이 파이썬 콘솔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이거 진짜 파이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파이썬 코드들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중간중간 계산기처럼도 쓸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치수 같은 거 쓸 때 되게 그 계산하기가 좀 애매한, 계산기를 꺼내기도 좀 귀찮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둘레 같은 걸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기처럼 쓰시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다크로 바꾸고 영어로 바꿨는데 약간 좀 덜 먹은 것 같아요, 설정들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껐다가 다시 켜보면 다크에 이제 영어로 잘 설정이 돼 있죠.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뭘 선택을 하느냐? 우린 여기서 이제 이걸 워크벤치라고 부르거든요. 작업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면을 내가 그리려고 하는데 그걸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어셈블리라든가 뭐 빔, BIM, 캠, 뭐 드래프트 뭐 쭉 있어요. 해석도 있고요. 뭐 용도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일단은 저는 오늘 이 튜토리얼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거를, 어떤 장비 같은 거를 마운트하기 위한 아답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가공을 의뢰한다거나, 아니면 3D 프린팅을 출력을 건다거나, 그런 목적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쓸 게 몇 가지 안 돼요. 어셈블리하고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 스케쳐, 테크드로우, 이 정도의 워크벤치에서만 사용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뭐 우리가 프린팅하고 원하는 거를, 도면을 그냥 단순한 걸 만들 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그냥 뭘 하나 그려보고 그러고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그리려고 한다 그럼 여기 보면은 요거 파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생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델에 가시면 언네임드가 이렇게 하나의 이 프리캐드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거 먼저 저장 좀 해주시고, 우리가 박스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서 스케치 요거를 먼저 누르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주시면 내가 스케치를 하려고 하는 면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Y에다가 먼저 정의를 하나 해주고, 그럼 이제 워크벤치가 스케쳐로 넘어가거든요. 스케쳐 워크벤치로 넘어가서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죠. 뽑아내는 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릴 때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저는 40, 그 다음에 40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속 조건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보면 다시 파트 디자이너로 바뀌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드를 해주시면 익스트루딩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3D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셨겠지만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죠. 뭐야 이거 좀 불편해 보이는데 하시는 게 보여셨을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은 아까 스케치에 들어가시면 치수가 너무 작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기 이 치수들이 너무 작아서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확대를 해도 계속 작아요. 이게 설정 하나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딧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 자, 스케치 에디팅에서 폰트 사이즈 요거를 조금 키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플레이에서 폰트 사이즈를 저는 한 25 정도 두시면 바로 컷이죠. 이렇게 놓고 쓰시면 훨씬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움직이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CAD로 돼 있을 때 Shift 누르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로테이트가 되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이동하시면 이렇게 이동됩니다. 장면 이동. 그리고 스크롤 위 앞으로 뒤로 하시면 이렇게 줌이 됩니다. 3D 화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설정에서 잠깐 봤는데요. 설정에서 조금 더 만져주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설정 잠깐 들어갈게요.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워크벤치스에 들어가서 Available 워크벤치스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워크벤치 순서를 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워크벤치들을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정렬을 해놓으면 단축키로 금방금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셈블리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3D 모델링 하면은 먼저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패드나 뭐 익스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요걸 이제 깎아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는 파트 디자인, 파트가 완성이 되면 걔네들을 우리가 어셈블리를 해주죠. 그래서 어셈블리, 그리고 그렇게 어셈블리가 된 어떤 완성품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2D 도면화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기도 하고 보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쓰시면 좀 직관적으로 쓰시기 편할 겁니다. 요거는 단축키예요. W하고 1 누르면 스케쳐로 간다. W하고 2 누르면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로, W3 누르면 뭐 이런 식이고요. 이거 말고 또 이제 몇 가지를 더 쓰시게 되는데 좀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드래프트입니다. 여기서 드래프트를 조금 쓰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오픈 SCAD도 쓸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도 간혹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정렬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원하시는 대로 정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이하고 오케이 하시면 W 누르고 1 누르면 스케쳐, W2 누르면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껐다 켜겠습니다. 스케쳐, 파트 디자인, W3 워크벤치, W4 테크드로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거를 만들어서 2D 도면화하고 3D 프린터 많이 쓰시니까 STL로 내보내는 거 그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새로 만들기 해주시고요.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디테일하게 막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 동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로만 튜토리얼을 하고요. 보통 이제 3D 툴을 많이 이제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대충 눈치로 다 아실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그냥 기존에 하시던 눈치로 해서 쭉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거 올린 다음 스케치서부터 쭉 한번 올려볼 거거든요. 3D 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구독해 보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보셔도 되고 좋은 튜토리얼이 많아요. 영어에선 더 많고 민삼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유튜브도 괜찮고 어셈블리 쪽은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충 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파일 하나 만들고요. 저장. 자, 지금 스케쳐 워크벤치인데요. 이 상태에서 파트 디자인으로 먼저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디자인으로 가주시고요. 저는 파트 2개를 만들 거거든요. 어셈블리 때문에라도 원기둥 그냥 2개 만들 겁니다. 먼저 파트
하나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를 클릭하시고 요거 크리에이트 바디입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바디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파트 안에서는 뭐 여러 개의 바디를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뭐 보통 우리가 어떤 파트라고 하면은 바디들이 여러 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를 만들잖아요. 어떤 설계를 할 때 스텝 파일 같은 거를 뭐 예를 들면 모터라고 한다면 모터의 스텝 파일을 불러오면은 거기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개의 바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디들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딜리트를 하나 해주고 일단 바디 하나를 편집을 할 건데 방금 전 제가 바디를 막 여러 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디를 편집을 하려고 하면은 원래 하나만 딱 만들면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생성된 바디에 액티브 바디라는 데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 여러 개를 막 만들었다가 지워서 지금 해제가 됐는데 내가 어떤 바디를 편집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액티브 바디에 요 체크를 해줘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은 막 스케치가 이상한 대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은 스케치를 먼저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먼저 하고 여기다 중심은 여기다 놓고 원점에 두고 그 다음에 한 100mm 예, 이 정도 되고 큐브 모양을 하나 좀 만들어 볼까 해요. 80mm 짜리 지름을 가지는 이런 스케치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지금 이 스케치가 지금 보면 제가 80을 안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거는 지금 파란색 선인데 안에 있는 건 하얀 건데 이건 무슨 차이냐면은 밖에 있는 거 이제 완전 구속이 된 거예요. 안 움직이죠. 근데 하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막 움직인다는 게 지금 지름이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완전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웬간하면은 완전 구속을 시켜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치수를 하나 더 넣어주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완전 구속. 아까 제가 버그인데 이거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금방금방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가 80 지우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조금 움직여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런 좀 버그가 있는 것 같네요. 아직.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럴 때는 문제가 안 될 건데 내가 구속을 다 했는데 하얀색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그 객체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색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패드를 해서 100 정도만 이렇게 놔보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튜브 모양이 하나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튜브 안에 동심원으로 들어가는 뭐 샤프트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만들려고 하면 파트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F2를 누르시면 이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파트 02로 할까요? 여기는 F2 누르고 파트 01 이런 식으로 일단 바꾸고 작업할게요. 자, 그럼 여기도 바디 하나 필요하고요. 그래서 바디 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액티브 바디가 돼요. 생성이 되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주면 또 지금 얘 때문에 원래 있던 바디 때문에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원래 있던 바디 선택하고 여기 우클릭 하시면은 토글 비지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페이스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단축키 누르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X, Y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좀 딴 데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셈블리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요거는 50 정도, 50, 80 넣을게요. 80, 79 넣자. 79 이렇게 놓고 데스크가 밑에 이렇게 놓고 클로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패드를 해주는데 대충 한
150 정도 해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놓고 원래 거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디를 생성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바디들을 전부 다 프린팅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파트 찍으신 다음에 파일에 들어가서 익스포팅 하시면 STL로 바로 뽑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쪽에서 여기 있네요. STL 메쉬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보내면 이제 STL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스텝으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는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할 부분이, 파트 했으면은 이제 요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부시, 요거는 부싱이고 요거는 샤프트를 상정해서 좀 만들어 본 건데, 이제 얘네들을 어셈블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리캐드에서 이제 어셈블 워크벤치는 아까 세 번째였으니까 W3 이렇게 해보시면 어셈블리 워크벤치로 갔죠. 원래는 이제 프리캐드에는 어셈블리 워크벤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셈블리를 하려고 하면은 저기 애드온에 들어가면 어셈블리 워크벤치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1.0에서부터는 이제 어셈블리 워크벤치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뭘 좋아하냐면은 저기 어셈블리 4라고 하는 워크벤치가 원래 있었는데 그걸 좀 많이 썼는데 그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요거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어셈블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좀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0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바뀐 다음부터 쓰는 기능이기는 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좀 어셈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어셈블리 워크벤치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어셈블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내가 제작한 파트들을 가지고 어셈블리를 하기 위한 어셈블리 된 객체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는 파트들은 좀 안 보이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인서트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내가 뭘 불러올 건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파트 1 부시를 이렇게 먼저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셈블리를 할 때는 맨 처음 불러오는 객체는 어떤 기준점이 없잖아요. 보통 어셈블리를 하면은 어느 면에 붙일 건지 동심원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도면상의 그 원점에다가 원점을 서로 일치시킬 거냐, 뭐 그렇게 해놓고 얘를 픽스 시킬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always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자물쇠 표시 보이죠? 이게 이제 지면좌표계 그냥 0,0과 이놈이 그냥 일치하게 갖다 놨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파트 2또 여기서 불러온다 놓고 그냥 오케이 일단 해주시면 아까 제가 그린 그 자리에 아마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볼게요. 어셈블리 끄면은 패드가 지금 파트에 아까 만들었던 게 두 개 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셈블리 키면 그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다 키면은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 원래 파트였던 녀석 하나가 눈에 앞에 보이는 거고 똑같은 자리에 어셈블리로 불러온 게 하나 더 보이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파트를 지워도 어셈블리 된 게 그대로 있고요. 다 킨 상태에서 어셈블리만 안 보이게 해도 파트 있던 녀석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다. 뭐 자동으로 안 보여주고 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셈블리를 할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파트를 좀 비활성을 일부러 시키는 그런 편이고요. 나중에 폴더 같은 걸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하셔서 그룹을 하나 추가를 하시고, 아이고,
그룹에다가 파트를 그냥 다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 어쨌든 이제 어셈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두 녀석을 얘가 샤프트고 얘가 부시라고 한다면은 동심원이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메이트라고 하죠. 네, 여기서 조인트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솔리드웍스 같은 데서 이제 보통 메이트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구속 조건이죠. 지금 샤프트 같은 경우는 회전도 해야 되고 뭐 앞뒤로도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게 좋겠죠. 지금 실린더리칼 조인트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구속 조건을 하려고 하는 면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시의 안쪽 면과 그 다음에 요 샤프트의 바깥쪽 면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가 짠 돼버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OK를 눌러주면 이제 얘네들은 메이트가 된 상태니까는 이 구속 조건이 유지되는 상태로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회전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되게 1.0에 와서 되게 좋은 점이기는 해요. 원래 이런 식으로 메이트를 안 했었거든요. 저는 워크벤치는 있어요. 사실 어셈블리 3라든가 뭐 A2 플러스라고 하는 워크벤치들이 있었는데 약간 좀 버그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근데 이것도 얼마나 잘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그냐면은 이런 확인은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만든 간단한 객체에서는 메이트도 잘 되고 잘 동작하는데 외부에서 스텝 파일 같은 거 불러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모터 스테이지라든가 뭐 모터 또 다른 것들 많죠. 기계적인 부품들 그런 것들을 스텝 파일로 불러오면은 그리고 그 안에 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베어링만 스텝 파일로 불러와도 그 안에 막 볼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에는 이제 메이트를 하게 되면은 오류들이 좀 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서드 파티 애드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를 하시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단한 건 잘 된다. 메이트가. 네.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뭐 프린팅 할 일은 없겠지만 이 상태로 프린팅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어셈블리 집어가지고 STL로 내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상태로 해서 가공을 맡기실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공을 맡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공을 하시는 쪽으로 도면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많이 보내시나요? 요새 저는 좀 미스미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익스포트를 원하는 파트를 불러서 익스포트를 이렇게 스텝으로 하셔도 되고요. 스텝으로 뭐 이것도 설정들이 좀 있긴 한데 그냥 기본으로 두시고 요 정도만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안 나갔지? 다시 익스포트. 불러보겠습니다. 자, 파일 오픈 스텝. 자, 스텝 파일 불러오기, 그러니까 불러오기라기보다는 스텝 파일을 열기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스텝 파일 열기인데 스텝 파일을 열 때는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근데 뭐 딴 거는 뭐 중요하진 않고 여기 컴파운드 머지 요거가 좀 중요한데요. 요게 이제 그냥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스텝 파일을 다 그냥 합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 바디 여러 개 쭉 올라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머지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기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열기로 스텝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로 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지금 내가 만든 바디들이 이렇게 있죠. 스텝 파일이니까 이거에 대한 편집 히스토리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있게 되죠. 색깔 좀 이쁘게 바꾸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상황이면 요거 파트 선택하시고 랜덤 컬러 눌러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색깔도 쭉쭉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있는 걸로 돌아가서 이건 지워주고요. 자, 이제 원래 걸로 돌아와서 요 파일에서 제가 불러오려고 하면은 스텝 파일을 지금 extract라고 하는 파일 형태에서 스텝 파일을 내가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열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밑에 하나 보이죠? 그래가지고 어셈블리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새로운 파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셈블리 이 안에 자, 이렇게 지우면 얘네들은 스텝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활용하실 수 있느냐? 보통 부품 같은 거, 기계 부품 같은 거 보시면은 왜 스텝 파일 주잖아요. 그런 스텝 파일들을 임포트를 해서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파트처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는 이제 내가 불러온 새로운 하나의 파트니까 여기다가 파트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 어셈블리 클릭하시고 여기도 액티브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포커싱을 요 객체로 이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뉴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스텝으로 불러왔던 녀석 하나 더 붙여 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불러온 거 요거 좀 불편하죠 지금요. 태스크 요 창도 있어야 되고 태스크 창도 있고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데 요거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자, 요 어셈블리 001 제가 불러온 건데 요것도 하나 불러와 주고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이렇게 옮겨 줄게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요 샤프트 요 놈을 여기다 한번 붙여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엔 면 대 면이 있습니다. 픽스드 조인트가 있는데 네 이렇게 놓고 요 면을 넣으면 여기에 갖다 붙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같이 한 바디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리까지 한번 봐줬고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가공을 맡기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으로 꺼내서 뭐 저는 미스미 쓰는 거 좋아하는데 미스미 같은 데다가 업로드 해주면 요새 치수 다 알아서 그냥 넣어주거든요. 막 2D 도면 뺄 필요 없고 가공하신데도 보면은 2D로 이제 DXF를 꼭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테크드로우를 가셔야 됩니다. 요 테크드로우가 이제 2D를 뽑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테크드로우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면을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인서트, 디폴트, 페이지, 요걸 하나 넣어주시면요.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만히 놔두셔도 좋지만 여기 열어주시면 템플릿이 이렇게 있고요. 기존에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을 여러가지 템플릿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은 어떻게 설정하시느냐, 이 템플릿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눌러보시면 꽤 있죠. 그 사이즈마다 이렇게 쭉 준비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크기는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드밴스드 요걸로 한번 해보죠. 자, 요거 클릭해서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도면에 뭔가 이것저것 입력할 수 있는 것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템플릿을 꺼내서 쓰실 수 있고, 이 상태 클릭하시면 각각의 항목들을 이제 편집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도면 이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어셈블리로 가시고 좀 화면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테크드로우 워크벤치에서 여기 보시면 요 인서트 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도면화 하고 싶은 걸 먼저 클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어셈블리. 그 다음에 인서트 뷰를 눌러주시면 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축척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뭐 하나만 클릭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축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자, 일단 축척부터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스케일부터 먼저 커스텀으로 놓고, 여기는 한 1대5 이렇게 놓으시면 작아지지요. 그죠? 예, 좀 더 작게 1대6 이 정도로 1대10 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상도, 예, 왼쪽 오른쪽 뭐 어디냐 요것들, 예, 요거 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후면 전면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파일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렇게 좀 금방금방 되는데, 파일 사이즈 크면은 이게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도면화에는 좀 불만이 많아요. 프리캐드 다 좋은데 도면화는 조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작게 15 정도 이렇게 놓고 프론트 놓고 끌고 다니면 이제 다 끌려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2D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뭔가 모양이 이상한데 이런 모양일 때 이쪽에서 그 토글 프레임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2D화가 됩니다. 자, 이제 안쪽에 있는 선들이 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쵸? 안쪽에 있는 선들이 좀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이거는 설정해서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좀 이쪽을 자세히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2D가 왜 문제가 있느냐? 치수 한번 몇 개 좀 입력해 볼게요. 여기서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치수 입력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되게 좀 버그가 있긴 있네요.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버그가 뭐 이런 버그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좀 예. 근데 너무 치수가 뭐 이런 버그가 있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2D에서 보려고 익스포팅을 해도 이놈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PDF로 뽑으시는 건 여기서 그냥 PDF로 뽑으시면 잘 출력이 되고요. 이놈들을 이제 뭔가 2D 도면을 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익스포트 DXF를 하셔도 되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DXF를 하셔서 이제 저 약간 오픈소스 툴들만 좀 좋아해서 오픈소스 툴들만 이렇게 있는데, 리브레 캐드라고 또 있습니다. 공짜 2D 캐드. 여기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 열어보면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뭔가 이상하죠, 그쵸? 지금 템플릿으로 꺼내놓은 것들 없어요. 안 보입니다. 다 어디로 갔어요. 이거는 사실 오토캐드에서도 다 테스트는 해봤어요. 오토캐드에서 꺼내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뭐 프리웨어 중에서 저기 나노캐드라고 있거든요. 뭐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리브레 캐드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프리캐드에서 DXF로 꺼내오는 치수 이런 것들 다 입력해서 내보내봐야 어차피 다 날아가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DXF로 뭔가 전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요거를 굳이 여기서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2D만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2D만 내보내시는 게 좋고, 이런 것도, 이런 템플릿도 사실 그냥 스케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대1로 이렇게 내보내서 이쪽에서 템플릿으로 해서 작업하시고, 도면에 그 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작업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 말씀 드리려고 요거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만 해도 뭐 쓰는 데는 지장은 없었거든요.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뭐가 불편하냐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뭔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여기 치수 바꾸면 바로 반영 다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뭔가 살짝 이상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반영이 다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붕 떨어뜨려 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갱신 한번 해주고, 이제 체크 드로우에 와서 이것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다 돼요. 그래가지고 치수 입력하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다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서 되면은 진짜 베스트긴 한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아쉽고, 근데 향후 이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2D는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다 픽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D를 뽑아내시는 게 수고를 가장 덜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가공을 맡기려고 저기 머신닝 하시는 그 업체 쪽으로 날리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안에 있는 것들이 좀 안 보여요. 선이, 숨은 선들이 왜 점선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기능이 또 없어요. 그래서 2D로 뺐을 때, 그래서 그거는 또 손이 한 번 더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프리캐드를 그냥 뭐 조물조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일단 이번 튜토리얼은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로 좀 맞춰 놓고요. 지금 제가 작업을 하면서 되게 불편한 점을 하나 보셨을 거예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색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인터페이스가 불편해 보이는데,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요게 지금 개수가 많아지면은 할 게 엄청 많아져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모델 트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트리인데 개수 엄청 많아지면은 밑으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근데 또 태스크도 같이 떠야지 되고요. 이렇게 물론 태스크 연대 붙여놓으면 되긴 하는데, 야 잠시만요. 어디다 붙여야 되지? 아무튼 태스크를 뭐 이런 식으로 빼는 방법도 있긴 하죠. 이렇게 뭐 이쪽으로 빼든지, 여기 이런 식으로 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무튼 트리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이제 하나 더 좀 그 추천을 드리냐면, 툴에 들어가시면 애드온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딴 거 선택하실 거 없이 이렇게 아까 체크 포 워크 업데이트를 체크 안 했는데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거 건들 건 없고, 이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트리 부분을 조금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애드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애드온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이제 프리웨어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전 세계 많은 능력자분들이 여러 가지 애드온들을 진짜 다 만들어서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많아요. 여기 있는 것만 하나씩 하나씩 깔아서 이건 뭐지? 하고 보는 것만 해도 되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어, 쭉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깔아서 사용해 보시면 이 프리캐드라는 툴이 얼마나 유용한 툴인지 좀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애드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프리캐드의 어셈블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 어셈블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4라고 하는 이 어셈블리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 영상에서 좀 자주 좀 다뤄질 거예요. 요것도 설치를 해서 쓰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해석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저 FEM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쪽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장에 대한 그 해석도 있고요, 광학도 있어요. 그래서 또 카메라를 어떻게 셋업했을 때 뭐 FOV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워크벤치들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 다 만든 다음에 왜 볼트 같은 거 모델링해서 하나씩 끼우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방에 끼워줄 수 있는 뭐 좀 쉽게 볼트 같은 거 끼워줄 수 있는 패스트너 워크벤치,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아무튼 많습니다. 해보십시오. 이거는 저도 많이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반 10분의 1도 아직 못 써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만 봤지. 슬쩍슬쩍 구경만 했죠. 그래서 진짜 좋은 툴입니다. 프리캐드. 저는 유료로 되는 일이 제발 생전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없겠죠. 뭐 이름이 프리캐드인데 뭐 유료 되겠습니까? 이거? 저 트리를 좀 편하게 쓰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글래스라고 한번 쳐보시면, 글래스 쳐보시면은 이제 트리를 투명하게 해서 좀 빼주는 그런 저 애드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설치를 해보시면 트리를 이렇게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바꿔줘요. UI를 좀 신비적으로도 좋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리고 유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스톨을 좀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하고 리스타트 나우를 하기 전에 세이브를 먼저 해줄까요? 네, 세이브 해주고 다시 프리캐드 실행해 보시면, 자, 약간 단점이 이런 겁니다. 이제 테마가 다시 비활성화가 돼버렸죠. 블랙으로 갔던 게. 그래서 약간은 좀 다시 좀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퍼런스에 가서 제너럴에 있는 테마를 다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크 맞거든요. 근데 풀렸어요. 그래서 클래식으로 잠깐 갔다가요, 어플라이 해주시고 껐다 켜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식으로 있는데, 잠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죠. 이렇게 트리가요. 좀 벌써 이제 블랙에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되게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블랙으로 바꾸겠습니다. 테마를 다크로 이렇게 바꿔놓고, 네, 이렇게 놓고 오케이 하면은 테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고, 섹션 뷰나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 없어도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뭔가 좀 많이 건드려졌어요. 근데 지금 리포트 뷰가 왜 여기 있지? 자, 일단은 네, 이렇게 두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리는 여기 있는 거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다시 로딩을 좀 하면
지금 트리가 이렇게 있죠, 그쵸? 그래서 한쪽을 뭔가 트리로 해서 무한으로 이렇게 쫙 넣고 쓰면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글래스 애드온은 하나 설치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래스 애드온이 다 좋은데 버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것이 어떤 버그가 있냐면 제가 파트 이름 바꾸려고 딱 해요. 그래가지고 F2를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커서 깜빡깜빡거려서 이름 바꿀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백스페이스를 막 눌러도 안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 다시요. 얘 누르고 F2 이렇게 누른 다음에 백스페이스 하나 둘 셋 하면은 벌써 그 칸이 맨 앞으로 간 다음에 저 여기서 뭐 A, B, C, D 이렇게 하면은 폰트들이 막 겹쳐서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런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글래스 애드온 쓰실 때 이름 바꾸시려고 하면은 여기서 바꾸시는 것보다 뭐 여기서 바꾸셔야 된다 그러면 뭐 F2 누르시고 다 해서 한번 지워 주신 다음에 다시 F2 눌러서 이름 이렇게 넣어서 바꾸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에 프로퍼티 뷰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프로퍼티 뷰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프로퍼티 뷰에 보면은 데이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라벨이라고 있잖아요. 요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속이 편하죠. 너무 두 개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뭐 불편하시면 프로퍼티 뷰를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프로퍼티 뷰를 좀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오른쪽에 와 있는 게 너무 좀 어색해요. 저는 왼쪽에 있는 거를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다 바꾸면 섹션 뷰는 많이 쓸 일이 없어서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찾을 때 쓰는 거라 이름으로 이렇게 안 길어도 되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약간 요 형태로 놓고 쓰는 거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만들면 이쪽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다 이런 식으로 UI 형태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워크플로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스케치서부터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 좀 짜잘짜잘하게 우리가 좀 노하우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좌를 쭉 하는데 뭐 지루하게 뭐 하나하나씩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완전 초보자용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있기도 하고 강좌들이, 그래서 주로 약간 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프리캐드 자체에 대한 어떤 연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워크플로우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어쨌든 좀 두서없이 첫 영상을 올렸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구독, 좋아요 하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